좀 이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전 융단이다, 시급 인상이다, 국방 예산 정액이다 뭐 등등 해서 정말 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께서 매몰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사실 조금 초반부터 무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 대통령이 되시면은 사실 현실을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후보 시절하고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물론 뭐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진정성 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밀어붙이는 힘이 너무 강하고 또 감히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엔티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위기도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씩 그 원전 중단하고 시급 인상, 국방 예산 정액하고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뭐 거의 모든 이슈들을 다 이 간파를 하고 계시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 하시니까 오늘 대표적인 세 이슈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원전 중단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그 세 개가 문제가 아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속성이 문제가 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속성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다. 네. 친북 반미 세력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친북 반미가 뭐가 나쁘냐? 문재인 대통령은 반미가 뭐 나쁘냐? 뭐 김정은 먼저 만난다는 게 꼭 안 되느냐? 네. 뭐 필요하면 만나면 되지 않느냐? 이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뭐 그렇게 후보 시절은 외치다가 국제 무대에 데뷔해서 양자회담인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니까 깨갱 하던데요. 그런데 현실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대화를 하자고 하거든요. 네. 그걸 달빛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햇빛 정책보다 달빛 정책이 훨씬 나빠요. 왜냐? 햇빛 정책 때는 우리가 핵 미사일 위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국제 환경도 좋았습니다. 네, 네. 핵과 미사일을 가졌다는 것, 네.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의 흥망 성쇠는 군사력이 1번입니다. 그렇죠. 절대 군사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세계 6위의 핵 대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 강국이 됐습니다. 네. 일본보다 더 센 나라가 됐습니다. 네. 우리도 일본도 핵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반미 세력입니다. 이들이. 네. 지금 촛불에서 들고 나오는 그 피켓 보시죠. 네. 반미. 지금 이석기 석방하라 그럽니다. 이석기가 누굽니까? 이석기가 바로 친북 반미 세력의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네. 바로 해산명령 받은 그 비밀 혁명 조직 RO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석기의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소수 의견 내신 분이죠, 그분이? 예. 유일, 예. 소수가 아니고 유일. 예, 유일. 유일한 친북 세력, 네. 유일한 친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빡빡 우깁니다. 다 지적해도 안 듣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겠다고. 지금 이제 시중에 걱정이 뭐냐? 이석기를 석방하느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도지사 할 때 교육감을 같이 해봤습니다. 예. 저도 옛날 김상곤 교육감의 대학 서클 후진국 사회연구회 1년 후배였어요. 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사건건 포퓰리즘만이 아니라 정교조 이상의 예. 그런 정교협, 전국 교수협의회. 교수님. 그분은 교수, 경영학 교수라면서도 노조 쪽을 한 그런. 예. 그러니까 완전히 친노조고 친북 세력이고 반미 세력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교육 다 하고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 다 하고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 임종석이 누굽니까? 임수경이보다 100배, 1000배의 강력한 친북, 종북 세력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누굽니까? 3년 6개월 감옥 샀습니다. 저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그 시위 과정에서 2년 6개월 감옥 샀습니다. 저보다 1년 감옥을 더 산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뭐 지금 열 몇 명 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각 학생회장 감옥 갔던 사람들 전부 요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인데 이 달빛 정책인데 이것을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것을 일본이 모르겠습니까?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기품조입니다. 네. 문정은의 최대 기품조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결국 지금 보세요. 유엔에서부터 전 세계가 이 핵미사일 안 되겠다고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예. 미사일을 쏘았는데 전 세계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뭡니까? 북한하고 대화하자 그럽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걱정인 겁니다. 지금 뭐 원자력 뭐 이런 것 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에 네.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급하고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열을 내는 겁니다. 저는 정말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이게 그냥 다른 것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요. 예. 바로 나라가 망합니다. 몽골이 송나라를 무너뜨렸죠. 예. 몽골하고 송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몽골이라는 거는 유목민 조그만한 그런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강대한 이 기마병으로 송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 여진족 있지 않습니까? 여진족은 우리 조선족보다 훨씬 작은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예. 여진족 아닙니까? 네. 이 여진족이 명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예. 세계 최강의 명나라를 무너뜨린 네. 이 바로 군사적인 강국이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는데요. 예. 지금 북한을 무시하게 됐습니까? 지금 국방 이야기 하는데요. 국방 예산을 아무리 써도 핵과 미사일을 가진 나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보유국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의 전력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 핵이 가장 싸고 예. 가장 위력적인 국방입니다. 예. 북한이 그거를 압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핵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북한은 비공인 핵 보유 국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해봤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액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정액한다고 하는데 정액해도 소용도 없고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없고 예. 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 NSC 예, 예. NSC 지금 실장이 누굽니까? 정의용 외교관 예, 예.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자, 저기 두 번째. 저 정무 쪽이 아니고요. 예. 이 경제통상 쪽이 돼서 예. 정치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아니, 그 특히 군사적인 국방, 것도 그렇고. 예. 국가안전보장 예. 이건 아닙니다. 정치 군사 쪽은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예. 경제통상 전문가예요. 그분은 저는 뭐 친북 세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저는 그분이 그 자리로 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장들. 네. 그럼 지금 같은 이런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 NSC는 네. 핵 미사일 전문가를 거기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외교부 장관도 핵 미사일 전문가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 대미 외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기 이제 NSC 같은 경우도 장이 외교관이고 제1이 이제 국방 쪽에서 오고 제2가 외교 쪽에서 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교관들이 NSC를 장악을 하는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대치 상황을 겪고 있는 이 한국에서 어떻게 NSC 장악을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외교관 중에 네. 정통 외교관은
네. 모두 적폐 세력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친미 외교를 하는 미국 통은 전부 친미 세력으로 봅니다. 친미 정무 라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본 통도 완전히 친일파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미 정서, 반일 정서, 네.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서 너무나 강한 민족주의 사관 이것이 바로 지금 국사 교과서가 그겁니다. 예. 그래서 반일 반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친북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이 뭐 그게 겁낼 게 뭐 있냐? 대화하면 풀겠지. 대화로 풀릴 문제가 이 아니잖아요. 민족주의 때문에 풀린다고 믿는 겁니다. 네. 우리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끼리 뭐 대화하면 안 될 게 뭐 있냐? 말도 똑같은데 미국 가면 영어를 안 통하지만 우리야 뭐 김정은하고 말 통하는데 뭐 안 통할 게 뭐 있냐? 정서도 같고 역사도 같지 않냐? 이런 식의 아주 순진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네. 문제다. 너무 핵심이 여기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언론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이 당이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 이야기 제가 이렇게 하죠. 예. 그럼 당장 극우 김문수가 더럽게 변했네. 예. 너도 옛날 좌파 아니었냐? 그렇죠. 제가 좌파였어요. 예. 그러나 그 좌파는 지금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고 이 정부를 다 장악하게 해서 교육이고 문화고 전 분야를 다 장악해서 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원전 예. 이건 뭡니까? 원전이 왜 다 없애느냐? 예. 어설픈 환경주의자. 저도 환경관리 기사입니다. 네, 자격이 제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요. 환경관리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공장에서 환경 업무만 2년 이상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국회 환경위원을 6년을 했습니다. 아, 제가 완전 대한민국 전문가시네요. 국회의원 중에 저만큼 오래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환경 이야기하는 4대강 문제나 예. 무슨 KTX 뚫을 때 천성산의 도롱뇽 문제든지 지금 또 원전 문제, 화력발전소 모든 게 지금 전혀 모르는 예. 그야말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예. 환경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환경은 뭐가 환경이냐? 경제를 생각한 것만이 환경이지. 예.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환경론자 같으면 우선에 저는 첫째 예. 자동차부터 다 없애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네. 많은 배기가스를 매일 네. 내뿜고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우리 미세먼지부터 모든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은 모든 원흉이 배기가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석유, 석탄, 원자력 네. 다 폐지하고 자연 속으로 가서 살아야죠. 14세기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한 게 뭐 있느냐.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예.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예. 김정은을 미워해야 돼. 왜 미워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얼이 빠진 정당이 자유한국당 아니었느냐. 네. 그래서 지금 유석춘 위원장과 네. 그 유동열 원장이 오셨어요. 네. 자유민주 예. 연구 원장이 예. 또 오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네.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을을 집어넣고 자유민주주의의 옳은 정신, 예. 자유의 혼과 을을 집어넣고 이 자유의 을과 혼으로 공부해서 바로 이것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 이것이 정당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 이것이 원자력 발전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것이 경제정책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복지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는 주춧돌이 혁신. 바로 사상이다. 예. 그래서 이 사상이 없이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계급투쟁, 예. 1번이 사상투쟁입니다. 예. 북한은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그런 사상을 위에 놓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 네. 바로 핵미사일, 예. 성군 노선, 군사가 우선이 돼서 성군 노선, 그리고 핵과 미사일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적은 돈으로 가장 강력하게 예. 남조선과 그 미제국주의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인 것이 핵이다. 이래서 핵을 가지고 옵니다. 성공한 거죠. 성공했습니다. 예. 30년 핵개발 역사에서 사실 그 유일한 승자는 북한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또 육자 회담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생산적인 결과를 내는 데 실패했고 결론적으로는 북이 비공인 핵 보유 국가로 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북한이 30년 동안 핵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방관자 역할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당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정말 지사님처럼 이렇게 이 국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용기 있게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정말 국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 첫째, 네. 우리 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강력한 혈맹, 동맹, 네. 미국이 바로 핵무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가진 만큼 그만큼 우리 가져와야 됩니다. 전술핵 재배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우리 대통령이 자체 핵 개발하는데 북한이 20년, 30년 걸려도 우리 6개월 하면 그 이상의 핵무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핵기술 강국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정권이 친북 반미 정권이 들어서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과 싸워야 됩니다. 예.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 구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예. 그 중심이 돼서 손잡고 연대해서 태극기 세력이든 우리 바른정당이든 누구라도 함께 손잡고 이 나라 구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뭐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5년을 간다고 생각하고 10년을 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한 10년 정도 되면은 1975년 폐망 일보 직전의 월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거의 50년이 걸렸어요. 네. 이런 세계 최고의 좌파 정권을 저는 등장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1968년에 통역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68년이에요. 바로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고 공작금을 받는 김종태 등, 네, 예. 김종태 뭐 여기 신영복 다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한명숙 씨 남편 그 박성준 씨 예, 이상 예. 다 그 통역당으로 감옥 간 사람들. 이런 세력이 1968년인데 지금 50년 만에 엄청난 세력을 부시해서 집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뭘 했느냐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될 점 많아요. 첫째, 저 사람들은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사상 이념은 색깔 논쟁이다. 예. 색깔 논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살려면 색깔 논쟁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안보 장사하느냐. 예. 국가 안보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까지 흔드는데 예. 안보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보가 우리의 주장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자유한국당을 혁신하는데 1번이 바로 유석준 교수, 예. 유동열 우리 자유민주원장 등 예. 이런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예. 사상을 똑바로 세우고 예. 안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1번이다. 나머지 뭐 거기에 다른 경제가 어떻다,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은 아닙니다. 적어도 북한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예, 훨씬 잘 더 잘 살지만은 우리가 50배 더 잘 살지만은 네. 우리가 북한에 집니다. 왜? 핵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예. 그리고 북한은 독재를 하지만은 뭉쳐 있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약점은 아무리 좋아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있고 뭐 좌우가 있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저기는 분열이 없습니다. 예. 분열하면 죽입니다. 우리는 분열이 일상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그 속에 이적 행위자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당도 그렇고 또 보수 이데올로기를
지향했던 분들도 그렇고 다 뭐 분열이 돼가지고 지리멸렬한 상태다 보니까 참 이런 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기에 좀 정비가 돼야 될 텐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좀 전열 정비가 되겠죠? 뭐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치의 기본은 네. 항상 불가능은 없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 정신이 하면 된다. 예. 할 수 있다. 예. 한번 해보자. 예. 이 박정희 정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예.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 그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사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열변을 토하시면서 예. 구당과 구국의 열정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보수를 살리고 당을 살리고 국가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지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 그 유동열 자유 원장이 오셨어요. 자유민주 연구 원장이 또 오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을을 집어넣고 자유민주주의의 옳은 정신, 자유의 혼과 을을 집어넣고 이 자유의 을과 혼으로 공부해서 바로 이것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이 정당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이 원자력 발전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것이 경제정책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복지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는 주춧돌이 바로 사상이다. 그래서 이 사상이 없이는 안 풀린다. 그래서 모든 그 계급 투쟁, 1번이 사상 투쟁입니다. 북한은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끊임없이 그런 사상을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사, 바로 핵미사일, 성군 노선, 군사가 우선이 돼서 성군 노선, 그리고 핵과 미사일이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적은 돈으로 가장 강력하게 남조선과 그 미제국주의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인 것이 핵이다. 이래서 핵을 가진 겁니다. 성공한 거죠. 성공했습니다. 30년 핵개발 역사에서 사실 그 유일한 승자는 북한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또 육자회담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생산적인 결과를 내는 데 실패했고 결론적으로는 북이 비공인 핵보유 국가로 선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도 중국도 한국도 북한이 30년 동안 핵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방관자 역할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당한 거죠. 그렇게 되는데 정말 지사님처럼 이렇게 이 국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용기 있게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용기 있게 정말 국가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자, 첫째, 네. 우리 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강력한 혈맹, 동맹, 네. 미국이 바로 핵무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가진 만큼 그만큼 우리 가져와야 돼요. 전술핵 재배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우리 대통령이 자체 핵 개발하는데 북한이 20년, 30년 걸려도 우리 6개월 하면 그 이상의 핵무기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핵기술 강국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정권이 친북 반미 정권이 들어서 있다는 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점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를 걱정하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중심이 돼서 손잡고 연대해서 태극기 세력이든 우리 바른정당이든 누구라도 함께 손잡고 이 나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은 5년을 간다고 좀 이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원전 중단이다, 시급 인상이다, 국방 예산 정액이다 뭐 등등 해서
정말 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통령께서 매몰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사실 조금 초반부터 무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 대통령이 되시면은 사실 현실을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후보 시절하고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물론 뭐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진정성 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밀어붙이는 힘이 너무 강하고 또 감히 그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엔티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위기도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씩 그 원전 중단하고 시급 인상, 국방 예산 정액하고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뭐 거의 모든 이슈들을 다 이 간파를 하고 계시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시고 하시니까 오늘 대표적인 세 이슈에 대해서 좀 고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원전 중단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그 세 개가 문제가 아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속성이 문제가 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기본 속성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다. 네. 친북 반미 세력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친북 반미가 뭐가 나쁘냐? 문재인 대통령은 반미가 뭐 나쁘냐? 뭐 김정은 먼저 만난다는 게 꼭 안 되느냐? 네. 뭐 필요하면 만나면 되지 않느냐? 이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문재인 자, 대통령이 사실은 뭐 그렇게 후보 시절은 외치다가 국제 무대에 데뷔해서 양자회담인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니까 깨갱 하던데요. 그런데 현실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대화를 하자고 하거든요. 네. 그걸 달빛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햇빛 정책보다 달빛 정책이 훨씬 나빠요. 왜냐? 햇빛 정책 때는 우리가 핵 미사일 위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국제 환경도 좋았습니다. 네, 네. 핵과 미사일을 가졌다는 것, 네.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의 흥망 성쇠는 군사력이 1번입니다. 그렇죠. 절대 군사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세계 6위의 핵 대국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 강국이 됐습니다. 네. 일본보다 더 센 나라가 됐습니다. 네. 우리도 일본도 핵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반미 세력입니다. 이들이. 네. 지금 촛불에서 네. 그러니까 이 반미 정서, 반일 정서, 네.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서 너무나 강한 민족주의 사관 이것이 바로 지금 국사교과서가 그겁니다. 그래서 반일 반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친북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이 뭐 그게 겁낼 게 뭐 있냐? 대화하면 풀겠지. 대화로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민족주의 때문에 풀린다고 믿는 겁니다. 예. 우리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끼리 뭐 대화하면 안 될 게 뭐 있냐? 말도 똑같은데 미국 가면 영어를 안 통하지만 우리야 뭐 김정은하고 말 통하는데 뭐 안 통할 게 뭐 있냐? 정서도 같고 역사도 같지 않냐? 이런 식의 아주 순진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네. 문제다. 너무 핵심이 여기다.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언론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이 당이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 이야기 제가 이렇게 하죠. 예. 그럼 당장 극우 김문수가 더럽게 변했네. 예. 너도 옛날 좌파 아니었냐? 그렇죠. 제가 좌파였어요. 예. 그러나 그 좌파는 지금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청와대에 다 들어가 있고 이 정부를 다 장악해서 교육이고 문화고 전 분야를 다 장악해서 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원전 예. 이건 뭡니까? 원전이 왜 다 없애느냐? 예. 어설픈 환경주의자. 저도 환경관리 기사입니다. 네, 자격이 제가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요. 환경관리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공장에서 환경 업무만 2년 이상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국회 환경위원을 6년을 했습니다. 제가 완전 대한민국 전문가시네요. 국회의원 중에 저만큼 오래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환경 이야기하는 4대강 문제나 예. 무슨 KTX 뚫을 때 천성산의 도롱뇽 문제든지 지금 또 원전 문제, 화력발전소 모든 게 지금 전혀 모르는 예. 그야말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으면서 예. 환경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 환경은 뭐가 환경이냐? 경제를 생각한 것만이 환경이지. 예.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환경론자 같으면 우선에 저는 첫째 예. 자동차부터 다 없애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네. 많은 배기가스를 매일 예. 내뿜고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우리 미세먼지부터 모든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의 모든 원흉이 배기가스가 얼마나 심합니까? 석유, 석탄, 원자력 네. 다 폐지하고 자연 속으로 가서 살아야죠. 14세기로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한 게 뭐 있느냐.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네.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네. 김정은을 미워해야 돼요. 왜 미워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얼이 빠진 정당이 자유한국당 아니었느냐. 네. 그래서 지금 유석춘 위원장 들고 나오는 그 피켓 보시죠. 네. 반미. 지금 이석기 석방하라 그럽니다. 이석기가 누굽니까? 이석기가 바로 친북 반미 세력의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네. 바로 해산명령 받은 그 비밀 혁명 조직 RO의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석기의 통진당 해산에 반대한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소수 의견 내신 분이죠, 그분이? 그래도 예. 유일 예. 소수가 아니고 유일 예, 유일. 유일한 친북 세력 네. 유일한 친북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해야 되겠다고 빡빡 우깁니다. 다 지적해도 안 듣습니다. 이석기를 석방하겠다고. 지금 이제 시중에 걱정이 뭐냐? 이석기를 석방하느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도지사 할 때 교육감을 같이 해봤습니다. 예. 저도 옛날 김상곤 교육감의 대학 서클 후진국 사회연구회 1년 후배였습니다. 예.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사건건 포퓰리즘만이 아니라 정교조 이상의 예. 그런 정교협, 전국 교수협의회. 교수님. 그분은 교수, 경영학 교수라면서도 노조 쪽을 한 그런. 예. 그러니까 완전히 친노조고 친북 세력이고 반미 세력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교육 다 하고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 다 하고 이런 사람이 비서실장 임종석이 누굽니까? 임수경이보다 100배, 1000배의 강력한 친북, 종북 세력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누굽니까? 3년 6개월 감옥 샀습니다. 저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그 시위 과정에서 2년 6개월 감옥 샀습니다. 저보다 1년 감옥을 더 산 사람이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뭐 지금 열 몇 명 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각 학생회장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전부 요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인데 예. 이 달빛 정책인데 이것을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것을 일본이 모르겠습니까?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입니다. 네. 문정은의 최대 기쁨조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결국 지금 보세요. 유엔에서부터 전 세계가 이 핵미사일 안 되겠다고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예. 미사일을 쏘았는데 전 세계가 이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뭡니까? 북한하고 대화하자 그럽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걱정인 겁니다. 지금 뭐 원자력 뭐 이런 것 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에 네. 위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급하고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열을 내는 겁니다. 저는 정말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이게 그냥 다른 것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요. 예. 바로 나라가 망합니다. 몽골이 송나라를 무너뜨렸죠. 예. 몽골하고 송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렇죠. 몽골이라는 거는 유목민 조그만한 그런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강대한 이 기마병으로 송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청나라 여진족 있지 않습니까? 여진족은 우리 조선족보다 훨씬 작은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예. 여진족 아닙니까? 네. 이 여진족이 명나라를 무너뜨릴 겁니다. 예. 세계 최강의 명나라를 무너뜨린 네. 이 바로 군사적인 강국이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는데요. 예. 지금 북한을 무시하게 됐습니까? 지금 국방 이야기 하는데요. 국방 예산을 아무리 써도 핵과 미사일을 가진 나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보유국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의 전력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 핵이 가장 싸고 예. 가장 위력적인 국방입니다. 예. 북한이 그거를 압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핵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북한은 비공인 핵 보유 국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재래식 전력으로 무장해봤자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가 국방 예산을 정액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정액한다고 하는데 정액해도 소용도 없고 소용이 없잖아요. 소용없고 예. 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 NSC 예. NSC 지금 실장이 누굽니까? 정의용 외교관 예.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두 저기 번째. 저 정무 쪽이 아니고요. 예. 이 경제통상 쪽이 돼서 예. 정치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아니, 그 특히 군사적인 국방, 것도 그렇고. 예. 국가안전보장 예. 이건 아닙니다. 정치 군사 쪽은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예. 경제통상 전문가예요. 그분은 저는 뭐 친북 세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저는 그분이 그 자리로 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장들. 네. 그럼 지금 같은 이런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야 되겠으면 저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 NSC는 네. 핵 미사일 전문가를 거기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외교부 장관도 핵 미사일 전문가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 대미 외교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기 이제 NSC 같은 경우도 장이 외교관이고 제1이 이제 국방 쪽에서 오고 제2가 외교 쪽에서 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교관들이 NSC를 장악을 하는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대치 상황을 겪고 있는 이 한국에서 어떻게 NSC 장악을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외교관 중에 네. 정통 외교관은 네. 모두 적폐 세력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친미 외교를 하는 미국 통은 전부 친미 세력으로 봅니다. 친미 정무 라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본 통도 완전히 친일파로